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 기반시설 조성 현황을 점검해봅니다. 세계 정상들이 머물 숙소인 PRS의 준비 상황을 살펴봅니다. 문경시가 생활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경기장을 비롯해 라지볼 탁구장과 그라운드 골프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섰고 지역 최초의 실내 테니스 경기장 조성도 시작됐습니다. 안동시가 낙동강변의 도서관 물속 걷는 길이 특별한 피서 공간으로 알려지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리포트로 만나봅니다. 낙동강 상류 지역의 중금속 퇴적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주는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무대로 세계 정상들을 맞이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엔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만찬장과 경제전시장 조성 현장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세계 정상들이 머물 숙소 준비 상황을 살펴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가 한창인 경주의 5성급 호텔. 지난해 9월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내부 시설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0%로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는 국빈급 숙소인 PRS 6개를 포함해 총 400여 개 객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룹에 직원이 총 5천 명이 있습니다. 그 호텔과 리조트 5천 명이 있는데 에이펙 기간에는 그 5천 명 중에 최우수 직원을 선발해서 에이펙의 정상들이 부부 숙박을 하실 시에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TF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주 지역 숙박 수요는 1일 최대 7,700명. 에이펙 준비지원단은 경주 시내 16,000여 객실 가운데 7,700실을 대표단용으로 확보했습니다. 12개 호텔의 35개 숙소가 PRS로 리뉴얼 중이며 전체 공정률은 85%를 넘었습니다. 숙박시설에 배치될 서비스 인력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35개 PR에서 만드는 부분들 포함해서 한 85%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9월 초까지 마무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호텔, 리조트 또 연수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했기 때문에 성공 개최에 큰 기반이 될 거로 보고 있고 에이펙 전후에 대한민국 관광 산업이 시작된 경주 보문이 새롭게 달라지는 발판 계기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에이펙 정상회의. 숙박시설부터 회의장, 전시장까지 주요 기반시설 공사가 속도를 내며 점차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문경시가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위한 인프라는 물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까지 계속 확충되고 있는데요.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저변이 마련돼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문경시가 29일 실내 테니스 경기장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흥덕동 영강체육공원 바로 인근에 내년 말까지 실내 경기장 3면, 실외 경기장 1면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야외 경기장만 이용하던 테니스 동호인들은 반가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문경 실내 테니스 경기장이 첫 삽을 뜨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동호인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좋습니다. 테니스 외에도 문경시에는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 대회가 열리는 영강파크골프장을 비롯한 5개의 파크골프장이 들어섰고 내년까지 1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근에는 라지볼 탁구장과 그라운드 골프장이 문을 열었고 국민체육센터는 대대적인 정비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또 흔히 묘기 자전거라고 불리는 BMX 자전거 체험장이 내년에 들어서는 등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목별 체육시설이 갖춰질 전망입니다. 이것이 2031년 세계 군인체육대 유치회까지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파크골프라든가 문경 시민이 좋아하는 체육시설, 피클볼까지 포함해서 모든 생활체육의 메카로 만들고 시민들이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군 체육부대를 보유하고 스포츠 선수들의 전지 훈련장으로 주목받는 문경시. 스포츠 도시로서 그보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시민들이 직접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건강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29일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낙동강 상류 지역의 중금속 퇴적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안동시의회가 주최하고 안동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낙동강 상류의 중금속 오염원에 대한 독성 분석과 안동댐 중금속 유입 현황 및 용출 특성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회는 손관영 안동시의회 부의장과 신원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낙동강 중금속 오염 해소를 위한 대책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기란 반변천의 물과 이 물들이 고갈이 되었을 때 안동댐 물을 우리가 또 시민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동댐 상류와 그다음에 댐 바닥에 있는 퇴적물에 대해서는 비소나 카드뮴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표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발빠르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기상 처서가 지나면 더위가 한풀 꺾일 시기지만 여전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이런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강변에 물속 걷는 길을 조성했는데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시원한 현장을 유영훈 촬영기자의 영상 리포트로 만나보시죠. 저 오늘 학원 끝나고 엄마랑 같이 실개천에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너무 시원해가지고 더 많이 오고 싶어요. 평소 같았으면은 그냥 집에서 게임하고 놀았을 것 같은데 오늘 시간 비어서 여기까지 와서 친구들이랑 새로운 추억 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서울에서 대회하러 왔는데요. 서울에는 도심 속에 이런 곳이 없는데 안동에는 이렇게 물놀이 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민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시원하게 물을 체험하시고 운동도 즐기면서 하시면 되고 이용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많은 쓰레기나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누구나 또 뒤에 오신 분들도 편하게 즐겁게 이용할 수 있게 갖고 오셨는 그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은 잘 갖고 가셔서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에서는 쟁점을 두고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초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 특별법. 포화 상태에 달한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고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한 근거법입니다. 여기에는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 설치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주민 목소리가 배제됐다는 겁니다. 원전 부지 절차, 선정 절차나 원전 내 저장 시설의 명무나 임시 저장, 주민 지원 제도 등의 내용이 있지만 이 모든 절차에 주민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에서 정한 방사선 영향권 범위는 반경 5km. 주민 의견 수렴, 지원 범위이기도 한 이 기준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단 외국 같은 경우는 방제법이 방제나 그다음에 뭐 주민 지원이나 보상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이 전부 다 일치가 돼 있고 어느 정도 서로 연계가 돼 있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기사업법부터 떼어와 가지고 그대로 흘러온 거 말고는 어떤 과학적인 노력도 안 했습니다. 원전 인근 지역에서는 이 범위를 30km까지 확대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도 재정이나 방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일한 방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소재지와 인근 지역이지만 원전 소재지에만 관련 재정적 지원이 집중되는 일관성 없는 법령 체계가 현행 원전 관련 법령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관리위원회 구성, 처분장 부지 선정, 계획 시행 전반에서 구조적 한계와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는 이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습니다. 저희 산업부에서는 이제 그 접수된 의견들을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시행령 전문가들, TF 회의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법률적인 자문들,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도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특별법은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는 영구 처분장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원전 부지가 핵 폐기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법 시행에 대한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인 12조 3천억 원 달성이 긍정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북의 주요 현안 사업이 다수 반영돼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이후에 추진하는 세계 경주 포럼에 15억 원을 확보했고 산불 피해복 제거 사업 200억 원, 산불 방지 대책 96억 원 등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사업 636억 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며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2025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 949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검정고시는 1,330명의 지원자 중 1,150명이 응시해 총 949명이 합격했고 평균 합격률은 82.52%입니다. 응시 분야별 합격자는 초졸 31명, 중졸 160명, 고졸 758명입니다. 개별 성적은 다음 달 12일까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합격 증서는 같은 기간 시험 응시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교부받으면 됩니다. 대구시가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 소비자 피해 증가에 따라 예비 부부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결혼 관련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위약금 관련 분쟁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년 대비 69% 증가했고 올해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 10%를 넘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결혼박람회 계약 후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충동적 계약을 피하고 계약 내용과 환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